이번 강의는 부동산 핵심 지식, 부동산 핵심 세금 종류 일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뭐 아셔야 될 세금 관련돼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금을 알려 그러면 세대라는 단어를 먼저 아셔야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쓰는 세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주민등록상의 세대와 세금을 부여하는 쪽에서 말하는 세대는 완전히 다르죠. 그 의미가. 그래서 그 두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대 뜻을 잘 모르고 집을 샀다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한 세대 2주택이 되면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대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부여하는 쪽에서 말하는 세대란 집에서 함께 먹고 자는 거주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죠.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실제로 같은 집에서 함께 먹고 잔다면 이는 한 세대로 봅니다. 한 집에서 먹고 자면서 한 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을 피할 목적으로 주소만 각자 다르게 해놓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세대로 보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금 관련돼서는 취득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산세도 있고요. 부동산 관련돼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관련돼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취득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죠. 취득세 세금은 잔금을 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넘기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20% 부과 더 되고요.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1일마다 0.025%씩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6억 원의 이하일 경우에 1% 정도고요. 그리고 6억 초과해서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 9억 원에서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 정도 되고요. 2018년 12월 기준인데 지금 계속 정책이 바뀌죠. 근데 퍼센테이지가 좀 오르더라도 급등하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관련 부동산법이 나오면 제재나 그런 거 걸기 위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확인하시면서 그래 보시면 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는 우리 또 등록세라는 게 있죠. 그래서 등록세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만 내면 따로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3.16% 정도고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원이 상속원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0.96% 세율이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생애 최초 60제곱미터 이하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들은 취득세를 50% 감면해 줬죠. 그리고 하지만 그 신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으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만 속하고요. 소득이 맞벌이는 연 7천만원, 외벌이는 연 5천만원 이하입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취득세 하면 또 하나 또 생각이 나는 게 취득세 말고 집주인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추가로 인지세를 내야 되죠.
그래서 집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추가로 인지세를 내야 됩니다. 그때 전자수입인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할 수 있고요. 보통 인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해서 3,000만원 이하면 2만원 정도고요. 3,000만원 초과해서 5,000만원 이하면 4만원 정도고, 5천만원 초과해서 1억원 이하면 7만원 정도, 1억원 초과해서 10억원 이하면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 정도입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금 관련돼서 여러가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련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라는 걸 검색하시면 거기 들어가시면 또 자세히 나옵니다. 홈택스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세별소비세, 인지세 등 같은 거 신고할 수 있고요. 연말정산 자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할 때 홈택스 많이 가시죠. 그리고 위택스는 행정자치부에 운영하는 사이트로 국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과 같은 지방세 신고와 납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택스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서울시의 지방세를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죠. 그래서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 검색하셔서 시간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신고 불성실과 과산세로 취득세 20% 정도밖에 부과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60일 이내 납부하시고 만약에 납부가 안 된다 그러면 납부일부터 1일당 취득세 0.02% 25% 이상 내야 된다. 그리고 취득세는 2018년 기준이지만 쭉 보시면 1%에서 3.5%까지 정도를 부과해야 한다라는 거.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됩니다. 이 정도로 취득세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산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죠. 재산세를 걷는 주체는 집이 있는 지역을 관리하는 시청, 구청, 그리고 군청 정도 되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내도 되고요. 인터넷으로 좀 전에 말한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셔도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해당 부동산 주인이 내야 하는 거죠. 만약 계약은 5월에 했는데 잔금이 6월 1일이라면 6월 1일 당시 집주인은 집을 판 사람이므로 집을 판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잔금은 6월 1일 이전에 치러졌으면 집주인은 집을 산 사람이므로 집을 산 사람이 재산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을 파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것이 좋고 집을 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유리합니다. 정부는 매년 산정하는 시가 표준에 따라서 재산세 금액이 달라지죠.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토지에는 개별 공시지가랑 건물에는 매년 시에 고시하는 건물 시가 표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으로, 토지에는 개별 공시지가로, 그리고 건물에는 매년 시에서 고시하는 건물 시가 표준액이 적용이 돼서 부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재산세는 재산세를 내는 공식은요. 보시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인데, 이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 시가 가액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과세 표준이고요. 그 과세 표준에서 곱하기 세율을 하시면 되고요. 그 기준점은 어,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정 시가 가액 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를 보시면 계산하기 쉽고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은 60%이고 토지 및 건축물은 70% 정도 되죠. 그리고 누진공제를 보시면 누진공제에 따른 주택 재산세 세율은 6천만 원 이하일 때 세율이 0.1 프로고 누진공제는 없고요.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0.15 프로 세율이고 누진공제 마이너스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억 이하일 때는 0.25% 세율이 그러면 마이너스 18만 원 정도 되고요. 3억 원 초과할 때는 0.4% 그리고 마이너스 63만 원이고요. 별장 같은 경우에는 4% 세율이 되면 누진 공제는 없습니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예시를 하나 들자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이 3억 원인 주택의 재산세는 얼마인가 본다면 시가 표준액 3억 곱하기 공정시가 가액 비율 60%는 1억 8천만 원 되죠. 과세 표준으로 해서. 그럼 과세 표준이 3억 이하이므로 우리가 보통 그 아까 말씀드린 표를 해당 구간세율을 적용해서 누진공제액을 뺀다 치면 1억 8천만 원 곱하기 0.25 아까 누진율 아까 그 표 제가 말씀드렸죠. 그 표가 아까 0.2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억 원 이하일 때는. 그래서 1억 8천만 원 곱하기 0.25 마이너스 누진율 아까 마이너스 18만 원 했죠. 18만 원 하면 27만 원 정도 재산세가 부과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재산세 낼 때는 지금 예로 설명하기 쉽게서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계산한 것보다 조금 더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재산세를 낼 때는 재산세 이외에 지역자원시설세랑 재산세의 20% 정도 해당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오죠.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내죠.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 날 하고 9월 16일에서 9월 31일 날, 9월 30일이죠. 9월 30일에 반씩해서 두 번 냅니다. 재산세가 10만원 이하면 7월에 그냥 한 번만 낼 수도 있고요. 이 정도로 재산세를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재산세가 상한 부담 제가 뭐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선 올해 재산세액을 한 결과 전년도보다 재산세액이 비해 많이 늘었다면은 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해서 걷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 올해 재산세액이 예를 들어서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이라 하면 전년도 재산세 105% 3억 초과해서 6억 이하일 때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10% 10억 원에 초과하면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를 초과해서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해 징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재산세는 이 정도만 해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세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정부가 부동산을 과하게 보유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해서 소득격차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한 세금 제도죠.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과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은 한 개인이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9억 원 초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죠. 나대지, 잡종지 등의 종합 합산 토지는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되고요. 사무실이나 상가 등의 부속 토지를 일컫는 별도 합산 토지는 합산액이 80억 원 초과할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납부세액이 결정이 되고요.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되고요.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보유자의 세율도 0.1, 1.2% 인상했고, 또한 1주택 및 기타 2주택의 세부담 상한도 150%로 유지하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에 200%, 3주택 이상은 300%로 인상했습니다. 우선 이는 2018년 7월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보면은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표 기준이 2018년도 그 세율 기준이죠. 앞으로 더 세율이 정책이 더 강화돼서 세율이 더 높아지더라도 한 번에 급하게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참고로만 아시고 자세한 거는 그때마다 그 시점에서 그 표를 찾아보시고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7월 기준으로 보면 3억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0.5%, 3억 원 주택을 말하는 거죠. 3억 원 초과해서 6억 원 이하일 때는 0.7%, 그리고 뭐 0.9%도 있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스탠다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6억 원 초과해서 12억 원 이하일 때는 1.0%, 1.3%, 12억 원 초과해서 50억 이하일 때는 1.4%, 혹은 1.8%, 50억 원 초과해서 94억 원 이하일 때는 2.0%, 혹은 2.5%, 94억 원 초과할 때는 2.7%, 혹은 3.2%고요. 그리고 토지 종합 합산을 보시면 15억 원 이하일 때는 1.0%, 15억 원 초과해서 45억 원 이하일 때는 2.0%, 45억 원 초과할 때는 3.0% 정도로 보시고, 좀 더 크게 보시면 종합합산이 아니라 별도 합산일 때는 200억 원 이하일 때는 0.5%, 200억 원 초과해서 400억 원 이하일 때는 0.6%, 400억 원 초과할 때는 0.7%입니다. 그냥 대략적인 2018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만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종합부동산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과 토지를 이미 많이 가진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좀 막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 이 제도들이 집주인들이 세금을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개하는 케이스도 있어서 소득 불균형을 부재질한다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부는 계속 지금 납부 의무가 성립될 때부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 85%, 2020년 90%, 2021년 95%,
계속해서 2020년 100%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나 나대지 잡종지도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가 0.6에서 1.0%로 계속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계속 종합부동산은 올라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부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취득세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고요. 2부에서는 나머지 또 부동산 관련된 세율 우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것 같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